교과서 44쪽 얼마나 알고 있나요? 보겠습니다. 1번 32의 약수를 모두 구해보세요 되어 있네요. 32의 약수네요. 약수는 뭐죠 여러분? 그래요. 나누어서 떨어지는 수가 바로 약수입니다. 자, 30의 약수를 구하기 위해서 1부터 나눠보겠습니다. 1, 32, 짝수이므로 2, 16, 3 안되고요. 4, 8, 32, 5 안되고요. 6 안되네요. 7 없고요. 8, 4, 32 여기가 마지막이겠네요. 2번 보겠습니다. 8의 배수 중에서 20보다 큰 수를 모두 찾아 동그라미표 하세요 되어 있네요. 자, 8의 배수를 찾는 문제예요. 8을 1배, 2배, 3배 했을 때의 값을 찾아가면 됩니다. 자, 근데 20보다는 커야 돼요. 그러면 8, 1은 8, 8이 16, 8, 3, 24, 8 곱하기 3배부터 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 있는 수 다 동그라미 할게요. 8, 3, 24, 8, 4, 32, 8, 5, 40. 86, 48 더 없네요.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1번하고 2번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예요. 약수와 배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잘 알고 있죠? 3번 보겠습니다.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표 하세요 되어 있네요. 이 문제는 바로 약수와 배수의 관계를 알아보는 문제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는이라고 했어요. 이 는을 기준으로 앞과 뒤의 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보면 됩니다. 자, 약수는 어떤 수죠? 나누어서 떨어지는 수고요. 배수는요, 1배, 2배 곱을해서 나타내는 수예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14는 1, 2, 7, 14의 무엇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중요한 건 바로 는이에요. 이제 는을 기준으로 자, 여기서 주인공은 14예요. 14는 어떻게 만들어지죠? 자, 여기서 14라고 하는 수는 1, 14, 2, 7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지는 수죠? 1을 14배 해야 되고 1을 7배 해야지 만들어지는 수가 바로 14라는 수예요. 그쵸? 그래서 14라고 하는 수는 이 수들을 몇 배 해야지만 만들어지는 수예요. 그래서 14는 1, 2, 7, 14의 배수입니다가 되겠네요. 자, 이번에 두 번째는요. 1, 2, 7, 14라고 하는 수는 1, 2, 7, 14라고 하는 수는 그쵸? 이 수는 14를 어떻게 하는 관계죠? 이 수는 14에 뭐가 되죠? 14를 1로 나누었을 때 떨어집니다. 2로 나눠도 떨어지고요. 7로 나누어도 떨어집니다. 14로 나누어도 떨어집니다. 따라서 1, 2, 7, 14는 14에 나누어 떨어지는 수, 바로 약수가 됩니다. 여러분 약수와 배수 관계 명확히 이해하시나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는이라고 했어요. 이 는을 기준으로 앞에 말이 어떻고 뒤에 말이 어떤지 명확하게 관계를 따져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이 는을 뒤로 이 기준이 되는 수는 뒤에 어떻게 되는 수인지를 따져서 곱을 해야지만이 만들어지는 수면은 배수가 되겠고요. 나누어서 떨어져야만 만들어지는 수라면 약수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약수의 개념, 배수의 개념을 명확히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4번 36과 48의 최대 공약수를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구하는 건 최대 공약수예요. 자, 최대 공약수는 36을 나누어 떨어지는 수하고요. 48을 나누어 떨어지는 수를 각각 구합니다. 자, 그 중에서 36과 48을 동시에 나누어 떨어지게 만드는 수가 바로 공약수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수가 최대 공약수가 되겠습니다. 원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 그대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먼저 36의 약수 알아보겠습니다. 1, 36, 2, 18, 3, 12, 4, 9, 36, 5 없고요. 6, 6, 36 여기까지겠네요. 자, 그 다음에 48의 약수 알아볼게요. 1, 48, 2, 24, 3, 16, 4, 12, 5 없고요. 6, 8, 48, 7 없고요. 8, 6, 48 여기까지겠네요. 36을 나누어 떨어지게 만든 수는 이수고요. 48을 나누어 떨어지게 만든 수는 이수예요. 이 중에서 36도 나누어 떨어지고 48도 나누어 떨어지게 만드는 수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1, 2, 3, 4,
6, 12까지겠네요. 맞네요. 자, 그래서 공약수는 1, 2, 3, 4, 6, 12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최대 공약수는 바로 12가 되겠네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잊으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한꺼번에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36과 48을 분해해 볼게요. 자, 동시에 나눌 수 있는 거 일단 짝수이므로 2 되겠네요. 18, 24, 그 다음 2, 9, 18, 12. 그 다음 수는 이제 2는 더 이상 안 되겠죠. 3으로 넘어갈게요. 3, 3은 9, 3, 4, 12. 더 이상 나눠질 수가 없네요. 자, 그래서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바로 이 수. 이 수가 최대 공약수가 되겠습니다. 최대 공약수는 2 곱하기 3이어서 2는 4, 4, 3, 12가 되겠습니다. 이 최대 공약수의 공약수를 구해보면 12의 공약수는 1, 12, 2, 6, 3, 4 해서 이 공약수와 같은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을 한 가지만 알고 있는 건 안 돼요. 당연히 이 기계적인 방법도 편리하니까 아셔야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 방법들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 연습을 많이 하셔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처럼 여러분에게 와 닿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5번 두 수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16과 24를 한꺼번에 나눠볼게요. 2, 8이 16, 12 그리고 2, 2, 4, 8, 2, 6, 12 다시 2로 나뉘니까 2, 3이 되겠습니다. 최소 공배수는 16을 위해서도 필요한 수가 있고요. 24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 공배수는 여기 앞에 두 수를 나누어 주는 수는 물론 필요하고요. 거기다가 16을 이루는 수 2배 하고요. 24를 이루어주는 3배를 해줘야지만이 최소 공배수를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16과 24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배수는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에다가 3을 곱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앞에 있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16을 만들고요. 여기 있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은 바로 24의 배수가 됩니다. 24의 배수에 2배를 해주면 24의 배수가 만들어지고요. 16에다가 3배를 해주면 배수가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2는 4, 4이 8, 8이 16, 16에 3배를 하면 48이 되겠네요. 따라서 최소 공배수는 48인 걸 알 수 있습니다. 16을 3배해서 만들어지는 수 48, 24를 2배 하면 만들어지는 수 48. 이게 16의 배수, 24의 배수를 했을 때 두 수가 동시에 같은 배수를 만드는 수가 바로 48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6번 중기와 연수가 각각 아래의 규칙에 따라 바둑돌을 50개씩 놓을 때 같은 자리에 흰 바둑돌을 놓는 경우는 모두 몇 번인가요?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문제가 많으면 선생님이 구주하면서 문제를 꼼꼼히 보라고 하셨습니다. 자, 구하는 건 뭘까요? 같은 자리에 흰 바둑돌을 놓는 경우예요. 이렇게 같은 자리에 흰 바둑돌을 놓는 경우가 모두 몇 번이 있는 경우 몇 번이 있을까요? 주어진 조건 볼게요. 자, 아래의 규칙을 따르고요. 50개를 놓을 거래요. 50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번째에서 같이 만났네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몇 번에서 만날까요? 그래요. 24번에서 만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니까 중기하고요. 연수는 규칙이 달라요. 다른 규칙이 만들어지지만 흰 바둑돌이 바로 12번째 때 처음으로 같이 만납니다. 그럼 이 12가 의미하는 게 뭐죠? 그래요. 바로 최소 공배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중기가 놓은 흰 바둑돌은 3칸마다 나가게 되어 있고요. 연수가 놓는 바둑돌은 4칸마다 나가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출발은 달랐지만 12번째는 이렇게 만납니다. 그쵸? 그래서 3배씩
4배씩 했을 때 처음으로 만나는 수 12가 바로 최소 공배수가 되겠고요. 최소 공배수의 배수는 바로 두 수의 공배수랑 같다고 했죠. 자, 공배수를 한번 구해 볼게요. 12, 24, 36, 48, 60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50개를 놓을 거래요. 여기서 끝날 거래요. 그러면 흰 바둑돌은 한 번, 두 번, 세 번, 4번 만나게 되겠네요. 그래서 모두 같은 자리에 흰 바둑돌이 놓이는 경우는 4번이 되겠습니다. 7번 대화를 읽고 공약수와 공배수를 잘못 말한 친구를 찾고 그 이유를 써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공약수와 공배수를 잘못 말한 친구예요. 슬기 보겠습니다. 36과 24의 공약수는 36과 24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와 같아. 맞나요, 여러분? 그래요. 두 수의 공약수는 두 수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와 같더라는 거. 이거는 맞죠. 연수 보겠습니다. 36과 24의 최대 공약수는 36과 24의 최소 공배수보다 크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자, 최대 공약수는 36과 24를 나누어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나누어서 떨어지게 만드는 수예요. 그쵸? 그러면 36보다 숫자가 클까요? 작을까요? 그래서 작아야 되겠죠. 24도요. 나누어 떨어지려면 최대가 24까지 되겠죠. 그러니까 36과 24의 최대 공약수는 36과 24보다는 클 수가 없어요. 그쵸? 근데 두 번째, 최소 공배수는 어때요? 36의 배수고요. 24의 배수예요. 36을 한 배 했을 때 36이고요. 2배 나간다면 더 커지는 수예요. 24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36과 24의 배수는요. 당연히 이 수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계산해 보지 않아도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라고 해서 작고 크고가 아니라 이 공약수와 공배수의 개념을 명확히 아시면 연수가 잘못 말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지혜 보겠습니다. 36과 24의 공배수는 36과 24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와 같아. 그쵸? 두 수의 공배수는 두 수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와 같더라. 슬기와 지혜는 같은 의미에서 만들어졌고요. 잘못 말한 친구는 연수가 되겠네요. 자, 연수가 잘못된 이유는 36과 24의 최대 공약수는 그쵸? 최소 공배수보다 어떻습니까? 대소로 구분하시면 안 돼요. 공약수는 나누어 떨어지는 수고요. 배수는 곱한 수죠. 당연히 나누어 떨어지는 공약수가 더 작겠죠.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최소 공배수보다 작습니다. 라고 고쳐야지 되겠죠. 여기까지 약수와 배수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